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네, 저번 그 3D Max 그 모래시계를 긴 시간 동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스플라인들을 또 가지고 그 로고 모델링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로고는 애플 로고를 만들 것이고, 나머지는 그 픽토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장애인과 그 화장실 픽토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만들어 볼 거고요. 저번에 우리가 그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베벨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는 단순하게 그 두께를 스트레이트 형태로 두께를 주는 건데, 베벨은 거기에 반해서 두께를 줌과 동시에 경사를 줄 수가 있어요. 약간 그 챔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세 개는요, 그 구글에서 그 애플 로고, 그 다음에 장애인 픽토그램, 화장실 픽토그램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쉽게 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 지금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맥스에서 이 이미지를 불러다가 사용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커브를 그리게 되면 대부분 이제 흰색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그 밑에 깔아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색상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포토샵에 그 불러드린 다음에 색상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그 페인트 버킷 툴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용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 아무거나 활용을 하셔서요, 이렇게 색을 넣어 주십시오. 네, 여기도 그냥 검정색으로 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그 픽토그램도 뭐 같은 색으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세이브를 해주고요. 요 하얀색 영역은 지금 제가 물론 연두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지만, 요거는 투명하게 빠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구멍이 나는 부분이 되겠죠. 자, 화장실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색을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나서 또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색상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애플도 그러면 같은 색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세이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맥스에서요, 자, 저 이미지 3개를 이제 하나씩 불러와서 작업을 할 건데, 일단 애플 로고부터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그 불러와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뷰포트 백그라운드라고 있고요. 여기 컨피그어 뷰포트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단축키는 이제 Alt B인데, 예전에는 요거를 가지고서 그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로 많이 가져와서 작업을 했는데, 요게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서, 업데이트가 안 일어나면서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매핑을 해서 그 백그라운드를,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 대신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요걸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핑을 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오메트리에 가서요, 자, 플레인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요, 프론트 뷰에다가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를
하나 이제 적당 크기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이제 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재질창을 열어 줍니다. 자, 머티리얼 에디터를 자,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맵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맵스를 확장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모래시계 할 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네, 이제 뭐 잘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디퓨즈 컬러 옆에 자, 넌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비트맵 더블 클릭. 그래서 첫 번째 애플 로고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요 밑에 요 사이즈가 있어요. 자, 요 사이즈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가로 세로잖아요. 그죠? 929에 1024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외워 두시고요. 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자, 어사인 해야겠죠? 어사인. 그다음에 미리 보기. 네. 자,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그 플레인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가정을 하게 되면은 로고가 찌그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수치를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다시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929에 1024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수치를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주는 건 맞는데 거꾸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가로 세로인데 여기는 세로 가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24가 먼저 들어오고 929가 나중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치를요, 거꾸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 929에 1024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건 맞는데, 뒷자리부터, 뒤에 있는 숫자부터 먼저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는 이미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보이려면은 F3를 눌러 주셔야 돼요. F3. 알았죠?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세그먼트가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하다 보면은 F4라는 거를 이제 많이 누르게 돼요. F4는 엣지 페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그래서 이 와이어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작업에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는요 1로 내려 주십시오. 예, 밑에도 1. 네. 그러면은 그 우리가 포토샵에서 그 설정했던 그 이미지 사이즈가 그대로 여기에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브라켓이 있잖아요. 요거는 키보드에 J키를 눌러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뭔가 또 막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 로고가, 그쵸? 이 플레인 오브젝트가 자꾸 선택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에 방해가 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를요, 락을 걸어야 돼요. 선택되지 않게.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보시면 프리즈 셀렉션이 있거든요. 네. 프리즈를 걸으면은 이렇게 락이 걸려서 선택이 안 되는데 그건 좋아요. 근데 이미지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제 거는 좀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락을 걸어 놓으면은 원래는 여러분들 거는 아마 회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 락 걸었을 때 제가 주전자를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프리즈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빨갛게 락이 걸리잖아요. 원래는 그레이 색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맥스 화면에서 보면은 아마 그레이 색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 환경 설정에 가서 색상을 좀 바꿔놨어요.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이제 색상을 바꾸는 법 잠깐 보여드리면 그 커스터마이즈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창이 뜰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컬러가 있습니다. 예, 그럼 컬러에 그 엘리먼트에 그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프리즈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그 컬러를 이제 요 색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조금 더 어둡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케이 하고, 네, 창을 닫았습니다. 자, unfreeze all. 네, 다시 한번 락을 걸어 볼게요. 자, freeze selection. 네. 네, 껐다 키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색상을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자, unfreeze all. 네, 그럼 다시 락이 풀립니다. 네, 그러면은 얘를 락을 걸어 놓게 되면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이미지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 오브젝트 또 프로퍼티스에 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그 프리즈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 이미지를 이렇게 이 물체를 락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밑에 또 옵션에 보면은 얼려져 있는 물체를 그레이 색상으로 보여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꺼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은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안 되는데 이 원래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리드는 키보드에 G 눌러서 사라지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F4를 이제 눌렀습니다. 여기도 F4, 네,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전자를 앞에다가 그러고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놨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쭉 뒤로 가면은, 물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이 물체에 의해서 이 주전자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 3차원으로 뭔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이 플레인 오브젝트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아이언맨이나 자동차 같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 모델링을 할 때 이런 사진을 깔아놓고 이제 모델링을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꼭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unfreeze all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nfreeze all 눌러서 다시 락을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플레인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고 이제 매핑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하는 그 과정 그 명령은 내용들은 뭐냐?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여기 가운데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자, 일단은 물체를 얼려야 되니까 프리즈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쇼 프로즈 인 그레이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 페이스 컬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 세 개.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려져 있는 물체는 그레이 색상으로 보여라를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자, 항상 세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백페이스 컬이라는 거는 뒷면을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OK를 하면은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앞에다가 아까처럼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이 주전자가 보이죠? 아까는 여기 뒷면이 그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잘 안 보였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재질창을 또 이렇게 열었습니다. 단축키는 M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Go to Appearance는 상위 메뉴로 올라가는 명령어입니다. 다시 그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 눌렀어요. 자, 좀 단순한 지금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실제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동차의 도면 가져오면은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그래서 검정색과 그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블루 프린트
뭐 자동차라고 한번 해볼까요? 카.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도면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맥스의 화면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게 또 잘 안 보여요. 여기 바탕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색조라고 하죠. 색조. 그래서 이제 포토샵에 가서 색조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색을 넣어 주시면은 또 잘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면은 여기 보면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를 잠깐 껐다가 다시 열어볼게요.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건 이제 자체 발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00으로 올려주시면은요, 선명하게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지금 차이가 좀 나죠? 자, 올려볼게요. 좀 밝아졌죠? 원래는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인테리어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경들을 어떤 설정할 때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까지 올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 밖에 하늘 보면은 이렇게 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정할 때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이렇게 100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저도 안 되고 저도 되면 좋지만 가급적이면 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미지도 이제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로고를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맵을 가져올 때 이렇게 이제 탐색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탐색기를 열어주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맵을 열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탐색기를 이렇게 열어주고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가 디퓨즈 컬러 옆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죠?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 여기 눌러가지고 비트맵으로 해서 가져와도 되고요. 탐색기를 열어서 가져오셔도 된다. 네, 그리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100으로 처리하면 좋다. 네, 그리고 요거를 지우려면은 그냥 여기 넌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이쪽으로 떨구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냥 0으로 처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는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로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이런 제가 이제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를 해 놓을 거예요.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로고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키보드의 G를 눌러서 이미지 그리드를 잠시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CAD 개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라이노 같이 이렇게 어떤 설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을 어떤 작도법에 의해서 여기에 막 원을 막 넣고 뭐 탄젠트 유지하고 막 그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시각화가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네,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십시오. 뭐 대칭도 해주면 좋긴 한데 네, 그냥 이대로 하십시오. 그냥 네,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 J 요거 브라켓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에 가겠죠. 버텍스 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요거만 다 잡아줍니다. 여기는 뾰족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 뾰족한 부분은 여기가 뾰족하겠네요. 다 부드럽네요. 네. 그럼 전체를 다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스무드를 먼저 주고요. 다시 오른쪽 그 다음에 베지어를 줍니다. 스무드를 거쳐서 가는 게 좋다. 왜? 이 베지어 핸들을 균등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핸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 버텍스를 또 때려놓는, 이렇게 옮겨주셔도 되고요. 버텍스를 너무 많이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요, 오히려 그 커브가 이쁘지가 않아요. 딱 있을 곳에만 버텍스가 있는 게 좋고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해봤다면은,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학원에서도 맥스를 배우러 가면은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기본적으로 항상 집어넣어요. 예, 보통 이제 일러스트 1개월, 뭐 포토샵 1개월, 아니면 포토샵 2개월, 예, 그 다음에 맥스 3개월, 그렇게 해서 6개월 과정으로, 네, 그렇게 해놓죠. 아무래도 포토샵이 또 맥스랑 또 관련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매핑을 작업할 일이 막 생겨나면은 이제 포토샵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곽을 이제 다 땄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이제 땄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원으로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서클을 그려주시는데, 센터와 엣지가 있어요. 센터는 가운데에서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고, 요거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로고 작업하실 때는 엣지로 설정해 놓으면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서 엣지에 체크하신 다음에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오면요, 예, 그래도 대충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라인으로, 예, 또 이렇게 따시면 되겠죠? 물론 엘립스로 그려도 되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다시 모디파이, 버텍스 클릭, 예, 전체 선택, 스무드, 다시 오른쪽, 베지어. 네, 그래서 버텍스 위치 잡아주고, 핸들 조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좀 뾰족한 부분이니까, 그 베지어 코너 속성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Shift 키를 눌러주고 이 핸들을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바로 베지어에서,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베지어 속성인데 Shift 키를 누르고 이 핸들을 조절을 하면, 예, 바로 베지어 코너 속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럼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버텍스 사이가 너무 멀어서 여기가 좀 지글지글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인터폴레이션의 스텝을, 예, 한 10까지 올려줬습니다. 그쵸? 예, 그럼 여기가 좀 많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자, 여기도 10으로 다 올려줄게요. 예, 여기도 자 10으로, 예, 올려줬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차집합으로 빼면 되는데, 그때 한번 제가 언급을 했을 거예요. 저는 부울린을 잘 안 쓴다. 계산을 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트림을 많이 활용하는데, 여러분들 트림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차집합으로 빼려면, 그러니까 트림을 사용하려면, 어태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태치를 이렇게 여기도까지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쳐내면 되죠. 트림이 끝난 부분은요, 예, 반드시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웰드라는 거를 주셔야 됩니다. 예, 요거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려있는 요 두 군데의 버텍스들을 다 선택을 하고 웰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수치가 0.1이잖아요. 0.1도 사실은 작동이 돼요. 왜냐면은 그 트림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거의 일치를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 3 정도 주고 이렇게 웰드를,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완성이 됐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빠져나와서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면 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unfreeze all. 요거는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거가 완성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께를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자, 요게 완성이에요. 네. 그리고 베벨을 이제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여기다가 베벨을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카피로 하나 복사했고요. 자, 이 익스트루드를 휴지통에 버릴게요. 자, 이 리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베벨이라는 명령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베벨이 있죠. 자, 베벨은요. 자,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이렇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있는데, 일단 레벨 1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높이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익스트루드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 아웃라인을 제어를 하면은 이렇게 경사가 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이렇게 주지 않고, 2단계로 또 올라갈 거예요. 레벨 2. F4를 켜놔야지만 이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 2 또 올라오죠? 높이 값. 그 다음에 다시 아웃라인. 네, F4를 잠시 꺼보면은,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에서는, 익스트루드도 좋지만, 베벨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자, 그리고 자, 레벨 3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또 다시 아웃라인. 3단계까지 적용을 한 거죠. 다시 이거를 내리게 되면은요,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높이가. 재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니어로 하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쵸? 서페이스를, 그러니까 면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라인의 형태냐, 커브 형태냐. 그럼 커브에 체크하게 되면은 이 세그먼트 수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부드러워졌죠. F4를 키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의 그 단계를 직선 형태가 아니라 커브 단계로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리니어와 요 커브의 차이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베벨을 잠시 버리고요. 별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별. 자, 이런 별이 있고요. 자, 오각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잡아주고, 아까와 같이 똑같이 베벨을 적용을 합니다. 자, 베벨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그 사용했던 그 데이터가 그대로 얘가 올라가게 돼요. 여기도 이렇게 리셋 기능이 있었으면은 참 좋을 텐데 없어요. 자, 요게 이제 기본 형태잖아요. 그러면 자, Alt Q 눌러서 잠시 얘만 남겨놨습니다. 자, 높이가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아까와 똑같죠. 다시 레벨 2 또 올라가죠. 다시 아웃라인, 다시 레벨 3 또 올라갑니다. 다시 아웃라인,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높이를 마이너스로 내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작업을 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그 아웃라인을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꼬이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꼬이는 것들을 풀어주는 게 요런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세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분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꼬이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요거를 이제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꼬이는 거를 이제 풀어주는 기능인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스타트 아웃라인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두껍게 주는 거예요. 네, 이런 기능이 왜 있냐면은, 자, 제가 이번에는 글씨 텍스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이런 8이나 9나 뭐 0이나 뭐 이런 글씨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베벨을 적용을 하고요. 다시 다 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와 똑같이 레벨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레벨 2 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레벨 이제 아웃라인, 그쵸? 자,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 예, 꼬이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eep line from crossing, 그쵸? 교차되는 부분으로부터 예, 그거를 좀 이렇게 분리를 하라.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운되는 줄 알았네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 아웃라인에서 깊숙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여기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 아웃라인 수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게 두툼해지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은 요 간격 있잖아요. 요 간격, 네, 요 간격들을 좀 약간 넓혀준다. 예, 그게 이제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스타트 아웃라인을 이렇게 좀 두껍게. 그래서 로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 또는 어떤 심볼을 가지고 두께를 적용했는데 예, 익스트루드는 뭐 상관없는데 베벨을 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옵션들을 사용해서 좀 아무래도 더 입체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베벨을 사용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자, 이쪽으로 복사를 하고 예, 여기다가 베벨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예, 적용을 했습니다. 자, F4를 끄고요. 여기에다가 그 재질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재질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를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하게 적용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면은 자,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 자, 이 익스트루드는 하이라이트가 안 보이죠. 그쵸? 얘네들은 여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니까 아무래도 더 입체감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 중후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제품 모델링 할 때 이 모서리에다가 무조건 필렛을 처리하는 거죠. 예, 그쵸? 챔퍼라든지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활용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폴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모서리에 그 필렛 값을 예,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이 상태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커브에 체크를 해서요, 예, 이 경계를 좀 부드럽게 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F4를 잠시 꺼볼게요. 이 경계가 좀 각져 있잖아요, 그쵸? 요런 부분. 예, 그런 거는 여기 스무드 어크로스 레벨. 네,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 단계를 예, 부드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스무드 체크를 하면 이렇게 예, 중간 단계를 뭉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더 둥글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예, 그 상황에 맞춰서 예, 사용하시면 되고요. 폴리를 배우면 아마 또 베벨을 또 아마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폴리 자체에서도 예, 이런 것들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만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로고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그 장애인 그 픽토그램을 또 불러와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애플 로고 모델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